눈에도 보이거든요, 사실은. 저 사실 박 변호사님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서문시장에 장도혁 대표 갔잖아요. 네. 국수 먹는 국수 먹고 사진이 있더라고요. 막 실렸던데 그 서문시장에서조차도 냉랭했어요. 잘해라. 냉랭. 뭐하냐 이런 누가 당 대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또 그러니까. 사람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TK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 TK 민심이 네. 예전이라면 서문시장의 마음의 위로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당에서는. 힘들 때마다 어디 갔습니까? 그럼 서문시장 서문시장 가죠. 갔잖아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도 그렇고. 네. 이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구나 이쪽 경북의 민심이 확 빨라 바뀌었지는 않지만 약간 세분화되는 느낌입니다. 네. 예컨대 뭐 좀 젊은 층에서는 이제 보수 정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고요. 네. 이 기성층에도 예. 보면 이른바 윤호개인 쪽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한동훈 쪽도 있고 예. 조금 세분화되는 모양새거든요. 예.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민주당을 엄청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일단 민주당 싫어. 대구 경북은. 예. 그거는 조금 많이 줄어든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못한다고 하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싫으면 싫을지 예. 정치는 잘하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대구 사람들. 대구 사람들도. 아이고 막 꼬래 잘하네. 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큰 효과예요 사실은. 그동안은 대구 사람들은 그냥 아예 듣지도 않고 아우 꼴 보기 싫어 이런 느낌이었으면 네. 그게 저는 반영된 게 아닌가 서문시장에서도. 그렇구나. 그래서 막 자신만만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이. 예,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대구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이제 대구에서 민주당이 유세할 때 여가 어디라고 이렇게 막하면서 이 빨갱이들이 시비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반민주당 정서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에 대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반민주당이 훨씬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궁금해요, 사실은. 네. 지금 제가 뭐 아는 분들이나 영남 쪽에 보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국힘은 답이 없다. 이 정당은 지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이 빠져 있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네. 그래서 보수를 지지하지 못하면은 민주당을 찍지는 않아도 네. 선거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예. 네. 투표장에.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판이 좀 역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보수 유권자들이 아유 저 당은 못 찍겠다 윤어게인. 근데 윤어게인 외쳤어도 묵묵부답 싸늘했다는 거잖아요. 대구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갤럽이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하면은 자가 정치적 성향을 이제 물어보죠. 당신은 네네네.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매우 보수, 약간 보수, 네. 중도, 네. 약간 진보, 매우 진보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보통 이제 매우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어게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예. 아니에요. 매우 보수가 몇 퍼센트, 1,000명 물어보니까 이제 퍼센테이지가 딱 나오죠. 몇 명이나 했을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돼요? 6.5%예요. 매우 65명이 내가 매우 보수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약간 보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라고 한 사람이 1,000명 중에 65명. 1,000명 중에 그러니까 그냥 6.5%니까 그냥 계산 쉬워요. 네. 21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21%가 중도 보수. 근데 이 6.5% 이게 그 탄핵 국면에서는 이게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될 것 같고 민주당이 권력 잡는 거 싫고 막 그러면서 발화가 됐는데 이 숫자가 매우 보수라고 답한 사람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예. 이거를 지금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이 숫자를 붙들고 지금 장동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21%가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참 정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21%가 이러면 바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딜레마인 거예요. 네. 정치인들은 아우 결국은 국민의힘이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사과하면서 탈피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탈피 못한 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1년이나 엄청난 시간이 있었는데 똑같이 반복돼가지고 맞아.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이 딱 맞아요. 그때보다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표현이 좀 맞지 않은데 정상적이지 않는 쪽이라고 봐야 돼요. 그 윤어게인 쪽. 그거를 쳐다보고 그게 15% 20% 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글로 가는 거거든요. 또 장동희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본인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아주 낮은 지지율이었는데 뒤에 있는 아주 극우 유튜버들이 밀어줬기 때문에 된 네. 거거든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전환길에 늪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게 상당히 본인한테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 정당에 이게 앞으로 상당히 위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특이한데 대구도 안 그렇거든 이제는. 전환길이 뭐 제2의 건국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준이랍니다. 그러면은 하라네. 그거 따라 그렇게 간다는 건지 아니 심지어 대통령하고 밥 먹기로 하고 그것도 안 해버렸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 이게 그 전날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네.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음. 정청래 대표랑이나 잘 풀어 뭐 이런 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싸하다. 안 가나? 안 이렇게. 가나 그랬는데 네. 진짜 안 가버렸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본인이 들러드시기 싫다. 그리고 나는 단독으로 만날 거야. 나는 대통령급이야. 영수회담을 해야지 누구 껴가지고 안 만날 거야. 이런 고집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처음에는 왜 간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 7명하고 다 같이 볼 때 안 간 거 예. 단식 들어가면서 안 예. 갔잖아요. 예. 사실 가기 싫어서 안 가, 그러니까 단식했을 수도 그쵸. 있어요. 뭐 복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예. 제명을 좀 이렇게 이슈를 돌리고. 네. 근데 전에 야당 대표들도 약간 안 갔어요. 그럴 때 일당 야당 대표들은 홍준표 대표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쵸. 대통령 때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양당 대표 아니면은 단독 회담 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나 이해는 했어요. 그냥.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실책이다. 어.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하고 어쨌든 여당 대표하고 다수당인 여당 대표와 네. 대통령을 만나는 거면은 이거는 본인의 위상이 뭐 사실 뭐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할 말도 하고 거기서 세게 또 대통령도 들이받고 그러면은 예. 지지자도 좋아하고 예.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윤호개인 절연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들 물어보고 예. 이럴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군요. 아니,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아까 말씀 주신 21%의 중도 보수 유권자들은 좀 합리적인 그리고 지금 국익의 정치권 모두가 협력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좀 역할을 해줄 거를 주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극보수 소수의 인원들만을 바라보고 극렬 지지자들만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니 계속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이미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이 됐고 3월 5일 공직 후보 사퇴 기간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번 지방선거는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치평론 오래 하고 계시니까 김준일 기자는 이번 선거 어떻게 큰 틀에서 어떻게 보세요? 야당 당선, 여당 당선, 여당 당선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는 집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네.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진짜 지역 발전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역 보기에는. 발전. 네, 지역 발전이 그래서 뭐 이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던진 승부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하나는 행정 통합. 그렇습니다. 예, 이제 예. 광역 단체를 이제 5극 3특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네. 이제 통합을 할 경우에는 더 지원금을 주겠다. 뭐 한 5조 원 뭐 약간 이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판을 상당히 흔들었어요. 설령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가져올 후폭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이제 통합이 됐다라고 저는 근데 거기는 이제 광주 특별시 이쪽으로 네. 이제 하나만 뽑을 것 같아요. 그럴 지금.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이제 이거가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가 당선이 돼서도 이거를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게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지원금이 내려오고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가면은 이게 그때는 상당히 네. 영향력을 끼칠 거다라는 어. 거고 지역 발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뒤에 좀 판세 분석을 해보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 지역 발전론이에요 지금. 지금은 예, 그러니까 해수부 이전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지금 이건 뭐 내가 찍던 정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부산을 살릴 것인가 약간 이런 게 화두가 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예, 지역 발전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어떤 거요?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2018년 느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왜 그러냐면은 네.
그때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 예, 오. 그때 문재인 정부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에 정상회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때 대통령 지지율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그때. 맞아요. 예, 예.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그 분위기로 싹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북 관계도 지금 확 좋아지진 않겠지만은 네. 이게 해빙 무드가 오면서 외생 변수로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일단 4월에 이제 트럼프 방중 그리고 그에 앞서서 뭐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해야 되겠죠. 확인해 준 것은 워싱턴에서 직접 확인을 해준 건데 그 우리가 인도 지원, 그렇죠.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사실상 거기도 그 러우 전쟁 때문에 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네. 하는데 인도 지원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협력이 그렇죠. 가능한 꼴이 되는 거니까. 내외적으로 지금 말씀한 저 그대로거든요. 저거는 사실은 결국 집권 여당이 유리한 거예요. 네. 지역 발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야당이 그걸 하기는 좀 어렵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집권 세력하고 연결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2018년 선거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가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에 국민의힘은 아니었지만 자유한국당이었나요? 2석에 무소속 하나였어요. 원희룡. 네. 그 나머지는 민주당이었거든요. 그게 뭐 성공의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뭐 성공의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뭐 그거보다는 좀 더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어쨌든 2018년도에 지방선거하고 이번 선거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실제로 그래요. 이게 결국 1년 만에 하는 선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심판하는 선거예요. 이재명 평가, 정부가 평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 평가하는 선거거든요. 네, 네.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6월 달까지 확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적다고 매우 적다. 보면 사실은 여당이 많이 유리한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에 1년 안에 치러진 선거는 여당이 무조건 이겼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이기느냐. 크게 보면은 한 20년 동안 3번이 있었어요. 2007년 대선 다음에 2008년 총선. 그렇죠. 2017년 대선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지방선거. 2022년에는 3개월 텀을 두고 지방선거 네. 있었단 말이에요. 예. 2008년에는요. 그때 민주당이 2007년 대선 지고 81석 했습니다. 맞아요. 예, 81석으로 하고 번보수가 200석이 넘었어요. 그때는 막 친박 연대되고 막 난리도 난리도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진짜로. 네. 2017년 대선이고 2018년에 그때 17개 중에서 TK 빼놓고 민주당이 다 가져갔어요. 예. 2022년에 윤석열이 0.73%포인트로 신승을 했지만은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도 가져가고 맞아요. 인천도 가져가고 다 경기 가져갔어요. 하나 지키고 호남하고 경기 이 정도 지키고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다. 네. 그러면은 무조건 지금은 유리한 대통령 지지율이 게다가 60%를 지금 맞아요. 찍고 있으면은 이거는 여당이 이기는 건 100%라고 전 보는데 완전 어게인이 2018이냐 아니냐라는 거고 네. 또 하나 경향은 선거는 보통 전국 선거는 이길 때 한 몇 원 승하고요. 질 때 몇 원 패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2016년에 한석 차이지만은 1당이 됐어요. 네. 2016년, 2017년 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까지 내 4연승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보궐선거긴 하지만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1년 지고 예. 그 국힘이 이겼죠. 2022년 대선 이기고 다시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겼잖아요. 3연승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총선 이기고 대선 예. 이겼잖아요. 예.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 이게 과학이다. 과학이야.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 더더욱이나 국민의힘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보여줘요. 네. 우리는 서울시는 안 나갑니다. 경기도 후보는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상황을. 좀